청소년 미혼 한부모는 부모가 되기로 결정하고도 학업과 생계 사이에서 허덕이는 일이 많습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와 여성가족부, 우리금융 미래재단은 이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한국과 교황청 수교 60년 역사뿐 아니라 한국천주교회 200년사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가 진행 중입니다. 특별기획전 모든 이를 위하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상설교육장이 전국 지자체 중에선 최초로 인천에 들어섰습니다. 인천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명사초청 부모교육을 신설하고 새로 제작한 교육 영상 콘텐츠도 보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수요일 CPBC 뉴스입니다. 청소년 미혼 한부모들에게 작은 희망의 빛이 될 소식으로 오늘 뉴스 시작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 교회와 정부, 금융의 세 기관이 힘을 합쳤습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와 여성가족부, 우리금융 미래재단이 올해 8월부터 미성년 미혼 한부모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70명이 넘는 미성년 미혼 부모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지원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리포트 들으시고 바로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7살에 찾아온 작은 생명. 남자친구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지만 돌아온 말은 아기를 책임질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출산 직전까지도 양육과 입양을 결정하지 못했던 A씨.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처음 만난 날 엄마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A씨는 아기의 존재가 삶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장 경제적인 어려움에 맞닥뜨렸습니다. 학업과 병행하며 양육과 주거, 생계를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알게 된 우리 원더 패밀리 사업. A씨는 덕분에 매달 5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받고 큰 걱정을 덜었습니다. 우리 원더 패밀리는 만 19세 이하 미혼 한부모에게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8월에 시작된 사업에 지원을 받은 청소년 미혼 한부모는 70여 명.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는 더 많은 미혼 한부모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지원 대상을 만 24세 이하로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오석준 신부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우려보다도 응원과 지지로 바뀌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려스러운 눈빛보다는 그 아이들이 그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응원의 그 눈빛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어쩌면 그 다양하게 망설일 수밖에 없는 그 사회적 환경에서 좀 잘 용기를 내서 그래 내가 이 좋은 결정을 했어. 그래서 내가 이런 도움을 받는 것이 참 필요해라고 의식을 좀 전환시킬 것 같아요.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조금 일찍 부모가 된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우리 원더 패밀리 사업. 지원을 원하면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로 문의하면 됩니다. CPBC 김정아입니다. 올해는 우리나라와 교황청이 수교를 맺은 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에서 두 국가의 관계는 물론 한국천주교회 200년 역사가 담긴 특별기획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전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811년 조선의 천주교 신자들이 비오 7세 교황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신자들은 신유박해 이후 10년 동안 있었던 일을 자세히 전하며 조선 땅에 사제를 보내달라 청했습니다. 이 편지는 북경주교에게 전해진 후 포르투갈어와 이탈리아어로 번역돼 교황청에 도착했습니다. 조선교구 설정에 결정적인 도움이 됐던 사료. 우리나라와 교황청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국천주교회 200년사와 교황청과의 인연이 담긴 특별기획전 모든 이를 위하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 등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교황청의 이야기를 짚어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일제의 종교 통제가 극에 달했던 시기에도 교황청은 노기남 신부를 주교로 임명합니다. 1831년 조선대목구가 설정된 후 처음 탄생한 한국인주교. 노기남주교 임명 교황 직서와 노기남주교가 사용하던 개인 수첩도 전시됐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가 독립국가로 서기까지 교황청이 어떤 지원을 보내왔는지 볼 수 있는 사료들도 있습니다. 1947년 교황청은 패트릭 제임스번 신부를 한국의 사도좌 순시자, 즉 초대 교황사절로 임명합니다. 이러한 교황청 지원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제3차 유엔 총회에서 정부 설립 승인을 받고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교황청에 대한 궁금증과 교회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 다양한 체험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교황청은 우리나라와 수교하기 이전부터 20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끊임없는 관심과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신자분들이 감동을 조금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누군가에게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특별기획전 모든 일을 위하여는 12월 24일까지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에서 진행됩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아동학대, 잊을만 하면 다시 불거져 나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데요. 전국 지자체 중에선 처음으로 인천의 아동학대 예방 상설교육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전합니다. 인천 아이사랑 교육센터, 전국 최초로 마련된 아동학대 예방 상설교육장입니다. 센터는 인천 아동보호 전문기관 내 총 40석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인천시는 그동안 600여회에 걸쳐 아동학대 예방교육 사업을 실시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교육 장소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가 안정적인 교육장이 없어서 다른 기관을 빌려서 하거나 여러 가지 좀 제약점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12억 4천만 원을 투입해서 이렇게 아동학대 예방 상설교육장인 인천 아이사랑 교육센터를 개소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동학대 판단 건수는 2만 7천 건이 넘습니다. 특히 아동 1000명당 3.85명이 학대 피해 아동으로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게다가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부모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시는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우선 부모 대상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명사 초청 부모 교육을 신설 확대했습니다. 아동학대 제로를 표방한 책자 긍정 양육 길라잡이 제작 보급에도 나섰습니다. 책자에는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해지는 긍정 양육 129 원칙이 담겼습니다. 자녀 알게를 비롯해 관점 바꾸기, 같이 성장하기, 경청하고 공감하기, 함께 키우기 등의 실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또 부모 교육 영상 콘텐츠도 새로 제작해 보급했습니다. 강의와 교육을 통해 올바르게 아이를 양육하는 그 자체가 학대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했습니다. 아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는 부모님께서 이런 반응을 해주셔야 되고 이런 또 발달 단계에는 이런 또 교육을 해주셔야 되고 가정 내에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아이에 대한 학대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는 내년에 센터 전담 인력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학대하지 마세요. 이렇게 교육하면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아이랑 소통을 잘하고 이럴 땐 부모가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고 이런 애착이 중요하고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올바르게 아이를 양육하면서 학대를 줄여나가자는 거죠. CPBC 김영규입니다. 2,900여 명이 사망한 지난 9월 모로코 대지진 피해자를 돕기 위한 성금이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에 전해졌습니다. 부천 성모병원 영성부원장 김범준 신부는 어제 서울 명동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사무총장 우창원 신부에게 모로코 지진 피해 긴급 구호금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부천 성모병원 성가자선회 회원들이 급여 가운데 일부를 떼어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성가자선회는 이렇게 모은 기금을 매년 해외 취약계층을 위해 기부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우리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의료비를 좀 지원해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것들이 더 정성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공헌을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우리 자선회 회원들의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도 우리의 이
희망을 같이 나누자는 의미에서 부천 성모병원 성가자선회는 지난해엔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를 위한 긴급 구호금 6,100여만 원을 기부했으며 지난 9월 사회복지의 날에는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27년 서울 WYD, 즉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준비위원회는 서울 WYD 조직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체 성격입니다. 서울대교구 WYD 준비위원회는 위원장 양주열 신부를 비롯해 모두 14명의 사제로 구성됐습니다. 준비위는 앞으로 조직위가 만들어 나갈 서울 WYD의 청사진을 제시해 궁극적으로 조직위를 계획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준비위의 본격적인 활동은 제16차 세계 주교 시노드 정기총회에 참석 중인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귀국한 뒤인 11월쯤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WID가 무엇인지, 이를 왜 한국교회에서 개최하는 것인지, 어떻게 개최할 건지 등을 준비위 차원에서 먼저 이해하고 함께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준비위는 조직위를 구성하는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준비위에서는 청년들과 함께 WID에 대한 이해와 요구를 파악해 서울 WID를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위는 또 서울 WID를 위해 시노드의 WID의 주인공인 젊은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복음 선포의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교황님께서 젊은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인격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WID 여정에 젊은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하고요. 교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활동하고 계신다는 것을 자각할 때, 그리고 교회와 함께 할 때 우리 모두는 교회가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위는 아울러 한국 교회에서 열리는 서울 WID에 대한 이해와 동반의 공감대를 전 교구로 확산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한 주의 중간을 지나는 수요일입니다. 낙타의 등을 넘어가듯 가장 힘든 날이라고 해서 험프데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럴 때면 즐거웠던 주말의 기억을 꺼내보며 위안을 삼곤 하는데요. 저는 지난 주말 명동 갤러리 1898에서 열린 가톨릭 글씨 문화연구회 정기 회원전 그리움을 쓰다 전시에 다녀왔습니다. 정성이 가득 담긴 글자와 문구가 만들어낸 하모니. 작품들을 둘러보다 보니 한 주의 고됨이 물러가고 평화로운 고요가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전시는 내일 오후 6시까지 명동성당 지하 갤러리 1898에서 이어지니까요. 정신없는 일상 속 작은 평화를 누려보고 싶은 분들은 짬을 내어 방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